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마치 설탕물에 담가둔 철사가 녹슬듯이 여러분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본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72세 할머니는 당뇨는 그냥 단 거 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실명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수술비만 800만 원,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65세 남성분이었습니다. 혈당이 좀 높다고 했지만 별로 안 아픈데요? 하시며 약도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은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당뇨발로 인한 괴사였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무려 2천만 원 넘게 들었고 지금도 의족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비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매달 병원을 다녀야 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비법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10초 혈당 급강하 비법입니다. 식사 직후 단 10초만 투자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자극으로 인슐린 저항성 깨는 비법입니다. 하루 5분, 특정 부위만 자극하면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숨관호흡법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모르는 비밀인데 제대로 된 호흡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비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당뇨 합병증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병원비를 아끼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10초 스쿼트 비법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 후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단 10초만 투자해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간단한 스쿼트 동작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20년간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ml, 식후 혈당은 무려 250ml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2%였습니다. 정상은 5.7% 이하인데 말이죠. 할머니는 매일 약을 3종류나 드셨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밤에 소변을 보러 4-5번씩 일어나셨습니다. 이러다가 합병증 오는 거 아니냐며 매일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초 스쿼트 비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매 식사 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셨습니다. 총 시간은 고작 10초에서 15초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2주 후 식후 혈당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측정했더니
7.1%로 개선되었습니다. 약도 한 종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적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없어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에는 강물에 설탕이 너무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설탕물이 계속 흐르면 강바닥 혈관 내벽이 부식됩니다. 그런데 스쿼트를 하면 강 옆에 있는 큰 스펀지 허벅지 근육과 설탕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맑아지는 것이죠. 정확한 방법. 첫째,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정확히는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고 5분 이내에 시작하세요. 둘째, 자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앉는 신용을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셋째, 호흡입니다.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 숨을 내쉽니다. 넷째, 횟수입니다. 하루 3끼 식사 후 매번 10회씩 총 30회입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횟수를 줄이거나 앉는 깊이를 얕게 하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식사 직후에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 반사구 자극 비법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발이 저리고 시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히 발 저림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 160mg, 당화혈색소 8.5%였습니다. 약을 4종류나 드셨지만 혈당은 여전히 높았고 최근에는 발바닥이 너무 저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발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파요. 이불만 덮어도 따끔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신경병증 진단을 받으셨고 신경통 약까지 추가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바닥 반사구 자극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셨습니다. 2주 후 발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7.2%로 개선되었어요. 그럼 왜 발바닥 자극이 당뇨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7,2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스위치판입니다. 특히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췌장, 간, 신장 등 당뇨와 관련된 장기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몸을 커다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고
간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이 공장의 통신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입니다. 발바닥 반사구 자극은 이 통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을 자극하면 뇌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해당 장기에 신호를 보내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췌장 반사구.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 발바닥을 셋으로 나눴을 때 위에서 두 번째 구역의 중앙 부분입니다. 왼발 기준으로 엄지발가락 아래쪽에서 약 45c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 관절로 꾹꾹 눌러주세요. 5초간 누르고 5초간 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양쪽 발 모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간 반사구. 오른발 발바닥의 오른쪽 가장자리,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곳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포도당 저장과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곳도 엄지손가락으로 5초 누르고 5초 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세 번째, 신장 반사구. 발바닥의 정중앙, 발꿈치에서 약간 위쪽 부분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신장 반사구를 자극하면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주먹으로 둥글게 만들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전체 루틴 총 소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이것을 하루 한 번, 저녁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추가 팁. 발을 따뜻한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시면 피부 마찰이 줄어듭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하세요. 주의사항. 발에 상처가 있거나 붓기가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한 숨관, 즉 제대로 된 호흡법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호흡이 당뇨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은 혈당 조절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10년간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 170mg, 식후 혈당 260mg, 당화혈색소 9.1%였습니다. 약을 5종류나 드셨지만 혈당은 전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불안해하셨고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자주 가빠지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렸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호흡을 관찰해보니 할머니는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저녁 잠들기 전 10분, 하루 총 20분간 이 호흡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2주일 후,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8%로 개선되었어요. 약도 2가지 줄였어요. 그럼 왜 호흡이 당뇨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2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감 신경은 엑셀러레이터이고 부교감 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늘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호흡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방법. 1단계 복식, 호흡.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아래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올린 손이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12초간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1회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핵심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비결입니다. 2단계 4회, 7회, 8 호흡법.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불안 해소와 숙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7초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8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합니다. 전체 루틴. 아침 기상 직후 10분 복식 호흡 10회. 저녁 취침 전 10분 4회. 7회. 8호흡법 48회. 추가 팁. 조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하세요. 식사 1시간 후가 좋습니다. 배경음악을 틀어놓으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면 즉시 멈추세요. 처음에는 과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숨을 쉬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1. 다리에 쥐가 나면서 숨이 차다. 이것은 폐색전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30% 이상이 사망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세요. 위험 신호 2.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검은 점이 떠다닌다. 당뇨 망막병증의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실명의 1위 원인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으세요. 위험 신호 3.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아있다.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방치하면 결국 신부전으로 진행하고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위험 신호 4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2주 이상 낫지 않는다. 당뇨발은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위험 신호 5. 가슴이 답답하거나 턱, 어깨, 팔이 아프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의 24배입니다. 이런 증상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골든타임은 2시간입니다. 일상 예방법 5가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혈액순환 개선.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취침 3시간 전에는 먹지 않기, 혈당 안정. 매일 30분 걷기, 식후 30분 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 제시도 먹개 속발 관리, 매일 밤 5분 점검, 상처 조기 발견.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수면 부족은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정기 검진 -3개월마다 혈당 검사, 1년마다 합병증 검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10초 스쿼트. 식사 직후 5분 이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하루 3끼 식사 후 매번 실천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발바닥 반사고 자극. 췌장, 간, 신장 반사고를 하루 5분 잠들기 전에 자극하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비법 숨관 호흡법. 아침 10분 복식 호흡, 저녁 10분 4회, 7회, 8 호흡법.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위험 신호. 다리 쥐 숨참 폐색전증 의심. 치아 흐림 당뇨 망막병증 의심. 소변 거품 당뇨병성 신증 의심. 발 상처 당뇨발 위험. 가슴 답답함 심근경색 의심.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절대 극복하지 못할 병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비법들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였습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발 저림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10초만 투자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발바닥을 자극해보세요. 지금 당장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해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등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혼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당, 건강한 삶, 여러분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 10초, 단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